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45.20포인트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천억, 기관이 920억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4.33포인트 0.17%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순매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072억 순매도, 기관은 12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는 1427.450원 0.48% 하락이었습니다. 3시 30분 기준.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 결정 하루 앞두고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로화 강세 등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 속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의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 속에 반사익 기대감에 H&M, 흥하해운, 대한해운, 동방,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 종합물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21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산 및 중국산 선박 관련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진안은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또는 선박의 용적물의 톤당 최대 1000달러 약 144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조건에 따라서 최대 150만 달러 약 21억 5천만 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운영을 지킬 것이라면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에 오늘 상승했는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메디콕스,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유투바이오, 랩지노미스, 노시자 MS, 진매트리스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메디앙스, 웰크론, KM 등 마스크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중국 가온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지난 18일 논문을 통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통해 침투할 수 있어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논문을 게재한 연구진이 속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낳은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인간에게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이라면서 인간 집단에서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액치 냉각 관련 종목들은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순행식 냉각 시스템 관련을 한국 파트너 물색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냉각 시스템 액침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워트, GSD3S, K연솔 등 냉각 시스템 액침 테마가 상승하는 거고 또한 이 삼성공조도 부각이 됐는데요. 삼성공조는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 개발 업체인 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공급받기 위해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HB 등 글로벌 기업들과 수냉식 냉각 시스템에서 협력해 왔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도 공급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7일에서 10일 개최된 CS2025에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으나 매출 후에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발열 등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고객사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2차전지 저점 통과 분석과 또 인터 배터리 기대감에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송우, 메가터치, 금양, MOT, KNS, 나라에멘 등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부정론의 극단을 찍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이 낙관론의 극단이었다면 16개월이 지난 이후 2025년 1월 부정론의 극단을 통과했다면서 이후 한 달간 지표 및 산업 동향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확인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과매도 국면에서 다시 적정 가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가 인터 배터리 2025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커진 모습인데 올해 13번째 맞이하는 이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688개 기업 2,330개 부스를 마련해서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전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참가하는 해외 기업이 전년보다 49% 급증하면서 172곳으로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인 이브에너지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등 중국 기업 79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행보 본격화 소식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동신건설, 에이텍, 오리엔트전공, 현지엘리트, 일성건설들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비전이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를 지지하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가 전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날 또 대한불교 총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차례로 예방하면서 오후에는 경제 주식 유튜브 채널인 3프로TV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제관과 정책을 또 설명한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고 또 27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를 지냈던 임종서 전 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연이어 만날 예정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720조 원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대동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HD현대 건설기계, HD현대 인프라코어, SY 스틸텍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과 관련해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오늘은 양국 당국자들이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3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가 이 협정 체계를 강요받고 그것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는 종전 협상 조건을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시 대통령에게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호적 환경 조성이 따른 리레이팅 기대감에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동원, F&B, 한탑, 현대그린푸드, 푸드나무, 우양, 대상 등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LS증권은 2024년 작년 수출 실적에 따라 일부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원자력 가격 안정과 해외 실적 개선, 국내 소비 회복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 많은 종목들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국내 시장의 양극화 소비는 식품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양극화 소비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뉴욕 증시 급락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I, 퀄리타스 반도체, 이스트소프트, 맘AI, 플리토, 시메스 등 반도체 AI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 속에 경기 둔화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월 S&P 서비스 PMI가 구매자 지수 49.7로 전월 대비 3.2% 하락한 것이 집계인데 이는 컨센서스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경기 확장과 이 축의 기준선이 50을 지난 20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회했다고 합니다. 미시간 때 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지수도 64.7로 앞서 발표된 ABC 67.8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앞서 발표된 ABC와 동일한 4.3%, 이는 전월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2003년 23년 1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술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사상 최대 규모 2조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디사이언티픽, TS 인베스트먼트, SJ, 우리기술, 하나투자증권 종목들의 가상화폐 두나무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가상저서골에서 바이트비트가 해킹으로 약 15억 달러, 약 2조 1,577억 원의 코인을 탈취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해킹 2020년 폴리 네트워크의 해킹 피해 6억 1,100만 달러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도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CEO는 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미국 증시에서 아이렌, 라이언 블랙펌즈, 사이퍼 마이닝, 테라울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울러도 암호화폐 전문업체 코인데스크는 언론을 통해 바이비트에게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40억 달러, 약 5조 7,540억 원의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자 투자자들이 바이비트에서 대거 자금이 인출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금일 코인마켓에 따르면 오후 4시 무려 비트코인 가격은 95,9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비싼 거 업비트에서는 1억 3,930만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고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두 힘없는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